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회견이죠.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들었고 분골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인 해법까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여당에선 소통, 야당에선 불통이라는 엇갈린 평가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 5시 뉴스픽도 5개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픽5를 준비했습니다. 나처럼 큰맘 먹고 너를 위해서 가진 돈 모두 털어 선물을 샀어.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월드기네 그게 나의 것처럼 월드기네 너를 지켜줄 거야. 월드기네 밤새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오늘을 기념하며 우리 만난 지 100일째 네, 픽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부터 분골쇄신과 떠나간 이유, 그리고 담대한 구상, 정치권 반응인 소통 대 불통, 마지막은 국정조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마련된 연단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30% 선에 갇힌 지지율에 거대한 쇄신 요구에 직면한 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 스태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취재하시는데 더 불편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모두 발언입니다. 문득 회견의 실시간 시청률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지 여부를 떠나서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새 대통령의 일성에 주목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자, 20분간 이어진 모두 발언, 그 시작과 끝은 반성과 변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분골쇄신, 뼈와 몸을 부술 만큼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시작과 끝을 제외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모두 발언에서 어떤 변화와 쇄신을 보여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데 나머지 모든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A4 용지 11장에 달하는 회견문, 대통령이 직접 수십 차례 수정을 거듭했다고 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취임 100일에 대한 소회라기보다는 마치 부처별 업무 보고를 연상케 했는데요. 약 20분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경제, 사회, 외교 등 분야별로 나열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자, 문득 이번 회견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벤트나 소위 쇼통을 선호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100일 날에도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죠. 일이 중요하지 무슨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하지만 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낼 수 없다는 판단, 또 이날을 기점으로 국정 동력에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견에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 담겨 있어야 했지 않을까요? 조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부정이 긍정평가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장관 및 대통령실 인사의 경우 부정평가가 73.4%로 긍정평가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어서 국민통합과 갈등 해소 69.4%, 직무태도와 국민소통 방식 66.2%, 공정과 정의 62.8%. 네, 두 번째 100일 픽으로 가죠. 떠나간 이유입니다. 자,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보통은 자유로운 질의응답이라고 해도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취합하거나 질문 순서 정도는 정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자, 오늘은 말 그대로 생 라이브, 아무것도 조율된 것이 없는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민감한 건 좀 빼달라 질문 영역을 제한하지도 않았고요. 이것도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일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떠나간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원인을 언급하는 대신 국민의 관점에서 따져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 이 인사 문제, 늘 여론조사의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었죠.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쇄신 작업이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어제 이 만 5세 입학 정책 혼선을 물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 반대로 홍보 라인에는 화력을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걸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과연 분골 쇄신이라고 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립니다. 네, 조금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질문인 것 같은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네, 윤 대통령으로선 가장 껄끄럽고 또 난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그 과정에서 노출된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와 비대위 전환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국민의힘 내홍은 윤 대통령 지지율의 분명 악재인데요.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중 처음으로 말을 확연히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또 정치적 발언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즉답을 피한 건데요. 자, 물론 공개석상에서 논평한 적은 없지만 의도치 않게 노출된 그 내부 총질 문자에 담긴 대통령의 속뜻은 꽤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비대위 가처분 신문에 출석한 이준석 전 대표, 윤 대통령이 쓴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 비꼬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 한 100km는 건넌 듯한데요. 이 소식은 조익식 멘토의 정치 인싸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길픽입니다. 담대한 구상입니다. 이 정무적인 질문 외에도 노동정책, 주거정책, 또 앞으로의 한일 관계 등 외교 분야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 그 지역에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이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 등의 정치적 쇼는 하지 않겠다. 다만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규모 식량 공급, 의료 인프라 현대화,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거론했었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북한은 오늘 새벽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가 어제 시작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됐는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취임 100일과 겹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점까지도 의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군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자, 네 번째 대길픽, 정치권 반응이죠. 소통 대 불통입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 소통 대 불통 나뉘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이 소통, 민주당이 불통에 방점을 찍었겠죠.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국민들이나 언론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은 100일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국민들의 응원과 질책 모두를 겸허하게 마음속에 새길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논평에선 무대책, 무능, 무책임의 산무, 불공정, 불통, 불안의 삼불정부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차라리 이런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100일 취임단을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당원당규 개정안 논의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자, 마지막 대길픽은 국정조사입니다. 자, 대통령실을 향한 민주당의 총공세, 이번에는 국정조사 카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그리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16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 175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이 회사 직원이라든지 전 대학원 동기라든지 이런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이런 참 불공정한 이런 사적 채용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정의당에도 참여를 제안했지만 불발됐는데요. 정의당 측은 이 관련 의혹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정조사보다는 국회 운영위 등 상임위 차원에서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 100일 픽5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정치권 반응 더 살펴보고요. 바로 가겠습니다.